물이 자꾸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물이 차는 분들 열의 압은 MR에 좀 연골이 파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활액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액막. 활액막이라는 게 뭐냐면 윤활액을 만드는 막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서 기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연골사라는 게 이게 연골사인데요. 이게 매끌매끌한 콩기능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관절에다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연골사 안 맞더라도 여기 속에는 관절 속에서 기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뚱뚱해, 다리는 가늘어져, 오래 서 있고 오래 걷고 쪼그리고 하다 물릴 거 아닙니까? 부딪히다 보니까 열이 나고 시큰하고 염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주인아 물어봐 지금 관절 속에 기름이 없다. 빨리 기름 좀 만들어라. 빨리 막 급하게 막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 연골막이 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급하니까 이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릎의 상태 연골이 안 좋다 보니까 막 물을 자꾸 섞어서 불량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물이 차는 이유는 연골에 보통 염증이 심해지는데 그 원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골이 찢어져 있는 경우에 물이 자꾸 찰 수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 무릎이 붓고 뻑뻑하고 뒤가 땡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릎이 물 찼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 물찰 원인이 연골이 찢었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당장 MRI 찍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이 안 구부러진다든지 겉은 못하는 갑자기 통증이 심해질 때 그때 찍으면 되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을 왜 빼냐면요. 그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만약 아프니까 뺍니다. 만약에 물 차 있다면 안 빼주고 주사만 약이나 먹게 되면 계속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빼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불량기름이에요. 좋은 기름이 아니고 세 번째가 앞으로 물이 찰지 모르다 이겁니다. 100명의 물을 빼주면요 70명은 몇 달 몇 년 잘 살아요. 그 다음에 20-30명은 한 달마다 물이 또 차서 차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계속 물 차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경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앉고 살만한 분들은 치료하면서 경과 보시 운동하시면 되겠지만 허구한 날 물 차거나 계속 아픈 경우는 수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오금이 아파서 찾아온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가 아플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척추에서는 신경들인데요. 이 신경 따라서 허리든 목이든 신경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요. 디스크 등 협착증은 문제가 있을 때 신경 따라서 이런 엉덩이나 다리까지 아파서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가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에도 뻑뻑하고 무거우면서 여기가 땡기고 아파서 찾아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근육이나 인대를 과도하게 써먹다 보니까 손상이 돼서 아픈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물주머니에 물 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가 아플 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치료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절은 퇴행성 관절을 우리가 4단계로 나뉩니다. 4단계. 그래서 4단계는 다 인공관절까지 다 가야 되는 상태고요. 병원 가시면 사진 찍고 뭐라고 하시냐면 수술하세요 하는 게 4단계입니다. 3단계는요. 많이 막 고장 났는데 많이 연골이 없어졌죠. 근데 많이 아프면 뭐랍니까? 내년에 수술하세요 하는 게 3단계입니다. 2단계는 어느 정도 연골이 있는데요. 연골은 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안 아프고요. 누구는 자꾸 자주 아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일단 중요하죠.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연골이 많이 상하는 분들 또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 못 하시는 분들은 요분이 엑스레이 찍어봤더니요 얼마 만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망가진 개수가 거의 1년 안에 6개월에서 1년 사이 이렇게 망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항상 예전 사진 갖고서 미련 갖지 마시고요. 언제든 금방 망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된다 이거고요. 1단계는 그럴싸해 보여도 속에 연골이 찢어지거나 염증이 심하거나 물이 차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상에서 그럴싸하게 보여도 통증이 올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사는 4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아픈 원인의 90%가 염증 반응 때문에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염증을 가려는 주사를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근육이 많이 뭉쳐서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근육 푸른 주사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프다 쳐지 말아서 씁니다. 그런데 비싼 주사들은 말씀을 드리겠죠. 병원을 가시면요. 비싼 주사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인대 강화 주사 또는 인대 증식 주사 또는 풀로 주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포도당을 많이 넣어줍니다. 자, 그걸 맞게 되면 염증이 더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상처가 이게 두꺼워지게 하듯이요. 주사를 맞으면 염증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꺼워진 경우는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맞게 되는데 뭐 100%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험이 안 되게 되면 비싸고 맞으면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경과가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또 뭐냐면
DNA 주사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도 몇 10만 원짜리 비싼 주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연골사인데 연골사라는 게 무한병통치가 아니라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연골사라는 게 속에 관절 속에 부드럽게 주는 기름 쳐주는 주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효과가 있냐면요. 어떨 때 좀 연골이 있는 사람들이 새큰데고 부대끼고 맞대낄 때 좀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연골사입니다. 근데 맞아봐야 효과를 못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자, 이렇게 망가진 효과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겠죠. 두 번째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염증이 심한 사람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보겠지만 연골사 맞아봐야 큰 효과를 못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 신경통 때문에 다리가 막 쑤시고 저리고 아파 죽겠는데 신경이 눌리면 뭐라고 하냐면 저린다, 시린다, 애린다, 쑤신다, 땡긴다, 화끈댄다, 톡톡 쏜다, 쥐가 난다, 쏙쏙거린다,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다. 감각이 없어요. 힘이 없어는 게 신경이 눌려서 보통 생기는 증상인데 이렇게 허리가 협착증이 오고 이렇게 많이 망가진 분들은요. 허리는 별로 안 아프고 다리만 아프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허리가 안 아프더라도 다리 쪽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허리에서 신경통이 고장나신 분들은 연골사를 맞든 뭘 하든 낫지를 않을 거라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그냥 물에 물 찬 경우에요. 물에 물이 차 있는 경우에도 연골사가 물 말리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아프고 더 뻑뻑한 사람도 간혹가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골사라는 게 무조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4단계는 보험이 안 됩니다. 나라에서 연골사 보험을 안 처리해줍니다. 본인이 돈 다 내고 마셔야 되고요. 3단계까지만 나라에서 약값을 보험을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한 반이면 반값이면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사진을 찍어야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이라도 여러분들이 연골사 필요한 경우에는요. 사진을 찍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방호사고 찍어서 다 주니까 찍어서 보험 처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